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여기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고 오는 길에 눈을 맞으면서 왔는데 상쾌하네요. 네,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준석 신당에서 첫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다뤘던 내용이 관련이 있어서 좀 반갑기도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 정책인데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영방송 KBS, MBC죠. 어떻게 개혁할지 얘기했는데 사장 임명할 때 임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신선하죠? 보수 정치인이 하는 얘기로는. 그리고 그 KBS, EBS 수신료를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신료 없애겠다. 그럼 뭘 가지고 운영하냐? 세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BBC, 영국의 BBC나 일본 NHK 조금 국영방송 성격의 공영방송들이 그런 역할을, 그런 재원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더 공익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 모델 이야기를 한 거, 이것도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KBS 같은 경우에 아직도 피자나 분유 광고 같은 거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너무 고열량 제품을 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광고 제한이 있고요. 분유 같은 경우도 모유수유 촉진해야 된다고 광고 제한이 있는데 이런 규제는 없애겠다. 그래서 OTT, 넷플릭스 이런 데하고 지금 상대도 안 되지 않냐, 공영방송이. 그냥 이런 거 없애고 광고 많이 받아서 돈 벌어서 경영 잘해서 경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정책 논쟁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정치를 보실 때요, 정책 논쟁이 있는 정치는 좋은 정치예요. 그 논쟁에 대해서 내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책을 얘기해야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눈에 띄더라고요. 요거 좀 잘 지켜보면 좋겠고, 이 내용은 사실 이정환 슬로우니스 대표님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시니까 같이 한번 요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 말씀드릴게요. 경제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런 데들과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또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경제 전망이 나왔네요. 짤막하게, 여러분들 바쁘실 테니까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엑셀을 처음에 주차장에서 엑셀 밟아서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한 10km 정도 되기까지는 차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잖아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러다가 한 20km 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앞으로 가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거다. 왜냐?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치는 이제 나중에 발표될 텐데 그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올해는 2%는 넘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이게 아주 부족하진 않아도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도 느낌은 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반전됩니다. 설비 투자가 작년에 마이너스였어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 설비를 늘리는 걸 기업들이 잠시 딱 이렇게 중지를 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작년에 근데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플러스로 상승 반전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좋은 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투자가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이쪽은 AI 붐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 걸로 보여서 그쪽 투자가 늘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 더 좋은 소식은 수출이 상승 반전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죠. 마이너스 7%까지 돼서 굉장히 이제 우리 수출이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플러스 8%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수그러드는 전망인데요. 작년에 2%대 미국도 2% 중반대 정도 성장한 것 같은데 올해는 1%대로 이제 수그러듭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계속 고금리 상태 유지했는데 성장률 낮아지면 저금리로 조금 갈 수 있는 또 핑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차차 낮추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금리 낮추면 또 우리 기업이나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또 투자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소식인데 우리 서민들한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사실은 굉장히 서민들한테 중요한 지표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쓰는 돈, 이게 민간 소비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은 바로 느끼죠. 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작년에 낮아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게 작년에 한 2% 정도 그 성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전망치가 2.0%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사항이 좀 담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민간 소비로 봤을 때는 자영업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내수기업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충격적인 거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예상됩니다. 건설 투자는 사실은 일자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그 정부에서 고용 전망 발표하고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 일자리, 현대차 일자리가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건설 현장 일자리하고 사회복지 부문에 돌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1.6%까지 나올 거라고 정부가 전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숫자도 작년에 한 32만 개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23만 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좀 다운됩니다. 근데 사실 재작년에 80만 개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80만 개에서 올해는 20만 개 정도로 굉장히 좀 냉기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고용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도 조금 수그러들지만 계속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2.6% 상승하는 걸로 예측이 됐어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글자로 요약해 봤거든요. 아따 운냉. 이거 어떠세요? 아랫목은 따뜻한데 운목은 냉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운목까지 온기가 전달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CES 2024, 2023년 CES가 지금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시각으로 9일 밤, 오늘 밤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입니다. AI. 이 중심이고요. 모든 산업에 AI가 스며드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속 가능성과 인간 안보라는 주제가 또 깔려 있어요. 이 주제들은 지속 가능성은 친환경,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안보는 사실 인권이나 삶의 질이나 노동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그 편리함을 높여주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넘어서서 환경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도 좀 구현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좀 잘 지켜봐서 우리 기술 동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런치 타임 여기까지입니다.